광주시가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재정이 확보되면 법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역 문화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법인화 논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진보 정당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 실업 탁구팀이 창단 3년 만에 세계 최강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이 구조적인 불안정이 확인된 데다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돼 전면 해체 보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광주시가 문화전당 운영 재정이 확보되면 법인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역 문화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현실화되면 수익성과 설립 취지, 그리고 전당의 역할까지 모두 뒤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문화전당 법인화, 무엇이 논란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얘기할 때 흔히 설례로 거론되는 곳이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337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수입은 51억 7천여만 원으로 15%에 그쳤고 나머지는 대관 사업이나 공연 전시 사업으로 벌여들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짓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예술의 전당과 같은 확실한 수익 창출 모델이 없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취지와 기능 역시 공연과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술의 전당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 독립을 의미하는 문화전당 법인화에 지역 문화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담보해주지 않은 자생, 이걸 하라고 한다면 그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망하라는 얘기죠. 문화전당이 법인화되면 위상과 기능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문화전당은 전당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법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법인화를 골자로 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의 핵심적인 역할인 문화교육과 연구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사업의 범위 자체가 전당 자체로만 한정이 되어서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4대 역점 추진 과제를 추동화내기 위한 발신지 역할 자체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이 70% 안팎의 재정 독립을 유지하는 동안 대관 사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광주시가 법인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껄끄러워진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실리를 챙겨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정 확보가 보장된다면 법인화도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를 줄곧 반대했던 광주시가 이처럼 조건부 수용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작스런 입장선에는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화적인 몸짓을 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문광부와 껄끄러운 가운데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강훈태 시장과 유진용 문광부 장관이 만나야 되는 만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건 광주시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화전당 법인화 특별법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실리를 챙기자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한테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하자. 하지만 문화전당 운영비 명목으로 1,000억 또는 500억을 특별법에 명시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습니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국회에서 정부 법률안을 수정해 재정 확보를 명시한 특별법 수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걸 문화부에서는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는 아주 역력하게 드는 거예요.
광주시가 요구한 재정 지원이 보장되지 않은 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문화전당은 법인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화를 사실상 동의해줬다는 책임론이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장밋빛 거짓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기초연금을 축소한다는 소식에 노인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더불어 무장 항일 투쟁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 여사,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는데 한 부부의 초청으로 지금 광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장군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최근 역사 왜곡 교과서 논란을 어떻게 생각했겠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청산리 전투와 봉우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일본인들을 긴장시켰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 여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무용담을 아직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 저기 있다. 그냥 그게 들어오지. 들어온데 그 둘로 홍범도 다 그렇게. 김 여사는 독립운동사를 축소해 논란을 부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분노했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걱정했습니다. 홍범도 그거 들으면 어이구 홍범도 살았으면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 들었어. 칠순을 넘긴 김 여사가 한국, 그것도 광주를 찾게 된 건 역사에 관심 많은 한 부부의 초대 덕분입니다. 독립운동가 할아버지를 둔 남편과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에 대해 배워온 아내가 마음을 모아 2년 동안 방문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접어버려지는 경우니까 어찌됐든 간에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모국 방문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방문에서 김알라 여사는 광주시 교육감을 만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 여사는 최근 역사 왜곡 시도가 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항일 투쟁 역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은행을 인수하려는 입찰 제안서를 모두 7곳이 제출한 가운데 지역 자본에 의한 인수가 가능한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상공인 연합과 지방금융사, 대형 금융지주사 등 삼각구도로 인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주은행 매각 조건으로 최고가 입찰을 명시하고 있어서 자금력이 우세한 신한금융지주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환원을 주장해온 광주 전남 상공인연합이 1조 원에 이르는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문제입니다. 전라남도가 향토은행인 광주은행 지키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를 주축으로 금융경제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 자본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사 10주 갖기 운동과 1세대 1통장 갖기 운동을 펼치고 도내 금융기관과 협력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광주은행 살리기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청 실업팀 가운데 장애인 탁구팀이 있는데 창단 3년 만에 국내 최정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팀원 모두가 국가대표인 이들이 땀 흘리는 현장, 이계상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탁구 라켓을 휘두르고 있는 이 선수는 장애인 올림픽에서 3차례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학교 때 급성 척추염을 앓으면서 지체장애 1급이 된 이후 탁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됐습니다. 탁구를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2004년과 2012년 올림픽 무대를 제패했습니다. 연습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꾸준히 하고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장점도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재작년 3월에 창단한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은 소속 선수 5명이
모두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입니다. 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선전하면서 광주의 장애인 탁구 선수들이 많아져 올해 전국체전에 무려 34명이 도전을 합니다. 선수층이 두터워지면서 광주 장애인 탁구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본인들이 마음을 잡고 선수로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국제선수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탁구팀에 이어 광주시 장애인 양궁팀이 창단되는 등 광주 지역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체육 프로그램이 훨씬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아주 적응력이 뛰어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를 석권하는 선수들이 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될 선수들이 결단식을 갖고 필승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애인 선수단 400여 명은 오는 30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장애인 체전에 참가해 금빛 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 장애인 선수단은 지난해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진남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들어 있고 국보 304호이기도 한 문화재인데요. 이게 지금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진남관을 모두 뜯어내고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 목조 건축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이 전면 해체에 보수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 건물의 뒤틀림이 심하고 구조적 불안정으로 추가 훼손과 붕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측면 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벌어지고 또 배면 쪽에는 지금 초석들이 많이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해체 보수를 위한 첫 작업으로 건축 구조, 단청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1차 회의를 열고 진남관 현지 답사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보수정비 설계도서 작성을 마치고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할 계획입니다. 썩은 목재는 선별 교체하고 변형된 내부 마루와 없어진 창호, 퇴락한 단청을 복원합니다. 해체 보수에는 2016년까지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숭례문 복원에 활용됐던 전통 방식이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한 3년 공사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최고의 장인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아마 이 일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진남관은 정유재란 직후인 1599년에 삼도수군 통제사 이시연이 건립한 전라자수형의 객사로 현존하는 지방관화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붕괴 위험에 노출됐던 진남관의 전면적인 해체 보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영광 지역 주민들이 부실 의혹이 제기된 한빛 2호기에 대해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한빛 2호기의 안전성 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위원들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시위원회는 또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빛원전 2호기는 승인받지 않은 재질로 결함을 용접한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광주 영어방송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어 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주 영어방송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베이징 표준어로 광주시 소식과 생활정보, 행사 등을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영어방송의 자체 제작 시간이 10시간 30분으로 기존보다 2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10월 1일은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한 날로 중국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광주지법은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이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5년 유예했습니다.